프로가 5.8인치, 프로 맥스가 야 이거.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저 최일수입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이폰 11 프로와 11 프로 맥스예요. 이름 자체가 11 프로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과연 설마 저걸 프로 맥스라고 부를까 그랬더니 아이폰 11 프로 맥스라는 제가 보기에는 좀 깔끔하지는 못한 이름이 됐는데, 뭐부터 볼까요? 일단 저는 요 색이 이 국방색은 조금 지나치지 않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 10이랑 10S 사이의 가격으로 나왔죠. 애플이 이렇게 가격을 계속 쭉쭉 올려주면은 다른 제조사도 쭉쭉 올려주니까 이렇게 쏙 뜯어가지고 이렇게 쏙. 저는 이렇게 비싼 가격임에도 64기가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괘씸하기는 해요, 요즘 세상에. 근데 뭐 어쩔 수 없겠죠. 일단 큰 거는 조금만 이따 보여드릴게요. 프로맥스는 조금만 이따 보여드리고, 저는 이 색깔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 앞에 스토어 가가지고 볼 수는 있었는데 참았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어떤 느낌이 들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참았는데,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인덕션 내지 발칸포 내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강화 유리에 이게 튀어나온 게 보통은 파트가 다르거든요. 부품을 따로 끼우거나 그러는데, 이건 통유리를 갖다가 절삭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해요. 더블 카툭티라고 하는데, 오케이, 지금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소재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뇌이징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봅시다. 일단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디자인드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가 있고요. 안쪽에는 뭐 사용 설명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스티커, 비싼 돈 주고 사셨으니까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라이트닝 포트에 이어폰, 젠더는 어느 순간부터 쏙 빼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고요. 라이트닝 케이블이 라이트닝에서 USB 꼬다리가 USB-C입니다. 드디어 고속 충전기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물론 이제 국내 파는 이제 디자인이 조금 다르겠지만 얘는 18W 충전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USB-C 포트를 통해서 고속 충전이 드디어 됩니다. 100 몇만 원짜리 폰을 샀을 때 고속 충전기를 드디어 주는 애플의 깡에 저는 박수를. 자, 프로 맥스도 진짜 적응 안 된다. 프로 맥스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는 애플처럼 네이밍 컨벤션을 깔끔하게 가져가길 좋아하는 회사가 왜 굳이 이렇게. 여하튼 프로 맥스는 조금 더 크고요. 기본적인 사양은 똑같아요. 프로가 5.8인치, 프로 맥스가 야 이거 금색에 이건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좀 그렇다. 어두운 색은 좀 볼만한데 이건 약간 징그럽다. 특히나 이 유광 부분의 색이 반사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이따 자세하게 보고요. 구성품은 똑같아요. 여기 애플 패킷이 있고요. 이어팟입니다. 에어팟을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선 있으면 이어팟, 선 없으면 에어팟. 그리고 케이블 있고 충전기 있고 구성품은 모두 똑같습니다. 일단은 옆에 다시 두고요. 디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쪽은 무광이고요. 이쪽은 유광이고 두 가지 마감을 다르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인덕션 내지 발칸프로라고 부르는 트리플 카메라가 있는데, 세 개 모두 12메가픽셀인데 광각, 초광각, 망원 이렇게 세 개가, 사실 안드로이드에서는 뭐 트리플 쿼드 해가지고 막 쿼드에다가 심도 센서도 넣고 막 접사 2cm 접사 센서도 넣고 뭐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애플은 렌즈 수 늘리는 거에 굉장히 인색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듀얼로 가고 이제는 트리플이 된 거죠. 여기 LED 플래시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요. 애플 로고가 원래 위에 있었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이니까 10S랑 비교하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애플 로고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소재 자체의 느낌은 고급스러워요. 저는 이런 색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너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미드나잇 그린이에요. 너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이네요.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얘 색깔만 다르고요. 얘도 미드나잇 그린은 있어요. 얘는 골드인데 이 촉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참고로 뒤에 카툭티는 제가 겁먹었던 것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중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보기 좋지는 않은데, 저는 이게 진짜 막 푹푹푹 이럴 줄 알았는데 이 2단으로 끝에 있는 게 뭐 그냥 튀어나왔다 정도지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진 않습니다. 이 사이에 오히려 먼지가 낀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가지고 그게 걱정이지, 디자인 자체는 튀어나온 게 그렇게 거슬리진 않는데, 혹시 거슬리시면 케이스를 당연히 끼우시겠죠? 요 링케는 이미 케이스를 팔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투명한 링케 퓨전인데요. 케이스를 끼우면 대략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애초에 튀어나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10S 맥스의 경우에는 케이스를 끼워도 렌즈가 불안한 일이 있었는데, 이 링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냥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유리여서 물론 조금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긴 하는데 공격적인
덜컹거림이 있거든요. 놨을 때 덜컹거리질 않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근데 역시 밝은 색에 이렇게 3개 있으니까 좀 징그럽게 뭐 난 것 같긴 하다. 어두운 색은 괜찮은데. 자, 전원을 넣으면서 기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두 개 모두 새 칩셋이 들어갔죠. A13 퓨전이 들어가 있고요. 램은 둘 다 4기가 그리고 64기가 256기가 512기가 스토리지가 있고요. 뭐 아이폰이니까 당연히 확장은 안 되고요. iOS 13이 설치되어 있고 배터리 용량이 전작보다 꽤 늘어났죠. 그러면서 무게 자체도 무거워졌는데 그냥 프로는 186g이에요. 꽤 묵직하긴 하다. 근데 또 그렇게 많이 묵직하다. 묵직하네. 묵직하고요.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건 또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무겁다는 생각은 안 드네. 10S 맥스는 엄청 무거웠는데 11 프로 맥스 무겁다. 손에 적응이 될 때쯤 되니까 무겁네. 지금 새 거를 산 기쁨의 상태에서도 무거운 걸 보면 무거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설정을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까요? 설정할 게 많은데 여기에 iOS 13으로 올라가면서 라이트 모드랑 다크 모드가 있어요. 사실 맥OS에는 요거 전부터, 다른 OS에는 더 예전부터 들어갔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요렇게 다크 모드로 하면 특히 아이폰 10 계열부터는 올레드 패널이잖아요. 10R이랑 11은 빼고 올레드 패널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까지 줄어들고 눈도 편하고 전력 소모도 줄어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스처로 올려서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잠깐 세팅하는데 되게 뜨끈뜨끈해졌어요. 이거 발열이 있네. 사실 아이폰 세팅하면서 이런 발열을 느껴본 적은 없는데 뭐 실제로 쓸 때도 이런 발열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프로 맥스도 설정을 마치고 들어왔고요. 두 기기 간의 크기 차이는 이 정도 납니다. 갤럭시 노트 10이랑 아이폰 11 프로는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고요. 노트 10 플러스랑 프로 맥스랑은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납니다. 전반적으로 노트가 조금씩 다 커요. 그래서 이번에 뭐가 바뀌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이 화면이 슈퍼 레티나 XDR이래요. 그 맥 프로 발표할 때 모니터에 썼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뭐 명암비도 엄청 좋고 HDR에서 최대 니트 피크로 올라가는 것도 엄청 높게 찍히고 굉장히 대단한 디스플레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고 눈으로 볼 때는 일단 10S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오디오가 굉장히 공간적으로 입체 음향이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을 하고 A13 바이오닉으로 칩셋이 업그레이드 됐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방수 성능도 더 좋아졌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카메라겠죠. 이게 휴대폰 발표인지 카메라 발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 얘기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꾹 눌러가지고 키고 싶지만 3D 터치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누르는 걸로 바뀌었는데 뭐라고 써있죠? 카메라의 새로운 기능 프레임 밖에서 캡처 새로운 셔터 버튼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해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1배, 0.5배, 2배 이렇게 있는데 2배 해가지고 줌 가는 거 되게 부드럽다. 와, 이 줌 전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이 앵글을 전환해 가면서 찍을 수 있고 3개 다 광색역을 지원하고 손떨림 방지 들어가고 4K 촬영까지 촬영 중에도 렌즈 전환이 이 렌즈 전환이 이걸 신경을 많이 쓰긴 했네요. 렌즈 전환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 외에 여기에 야간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동, 최대 이렇게 해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아이폰이 사실 야간 모드가 따로 없어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찍힌다고 볼 수는 있었지만 밝게 어두운 곳에서 눈보다 더 밝게 찍는다든지 그런 건 불가능했는데 야간 모드가 들어가 있고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줌을 때리면은 오디오까지 같이 들어가는 오디오 줌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줌 들어갈 때 쓰는 망원 렌즈가 f2.0으로 더 밝아졌죠. 스마트 HDR도 더 개선이 됐고 나중에 가을에 디퓨전이라고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가지고 합성해서 이제 픽셀별로 합성해가지고 더 노이즈가 적고 더 선명한 사진을 찍어내는 그 기능도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슬로우피라는 이름까지 따로 붙여줄 정도로 호들갑을 떨 기능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면 카메라에 4K 60프레임 촬영이 되고요. 이거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긴 해요. 4K 60프레임이 되고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까지 전면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당연히 전 후면 모두 인물 모드 촬영되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인데 주변에 맞춰서 이 화면 색온도를 맞춰주는 쿨톤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기능들은 다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못 쓰는 애플페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IP68 방수 방지는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시면 eSIM이랑 물리심이랑 해가지고 듀얼심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통신사 중에서는 지금 eSIM을 폰에서 지원해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혹시라도 이제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구매하시면은 듀얼심이 물리적으로 2개 들어가요. 뭐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첫인상 자체는 아이폰 XS나 XS 맥스랑 크게 변한 거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뭐 오래 보던 디자인이고 특히 이제 10에서 XS, 이제 11 프로까지 오는 이 계보는 뭐 크게 변한 거 없이 이제 새 세대를 보는 거여가지고 뭔가 감흥이 있지는 않은데 이 디자인은 약간 좀 메카닉한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진짜 뭐 발칸포라는 게 놀리려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 어두운 색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미드나잇 그린 같은 색에서는 괜찮고요. 근데
밝은 색에서는 이 카메라 렌즈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까만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한 마음으로 약간 뾰루지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뇌이징이 될라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뒤쪽에 무광 마감 같은 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긴 합니다. 이거는 다른 기종들 뭐 V30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고급스럽기는 해요. 참고로 바로 전 거랑 비교를 하면 뭐 소소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긴 하죠. 뭐 심카드 트레이 위치라든지 아니면 음량 버튼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었다든지 뭐 아래는 별 차이 없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심카드 트레이 위치도 좀 바뀌었고 뭐 그냥 그 정도입니다. 또 막상 이렇게 보니까 전에 게 좀 심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금색은 골드는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 디자인이랑 어울리는 색은 아닌 것 같아요. 색 자체는 되게 이쁜데 이 무광 마감을 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사실 이번 거는 그래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확 체감할 만한 변화가 많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저는 사실 배터리가 막 4시간, 5시간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건 제가 좀 더 자세히 써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이폰 11 프로와 이름 계속 헷갈려. 11 프로 맥스였고요. 참 지저분한 이름입니다. 굳이 그렇게. 우리나라 정발 가격은 64기가 기준으로 작은 게 139만원부터 큰 게 155만원부터입니다. 정말 엄청난 가격인데 뭐 그래도 이번에는 국내 보증이 2년으로 늘었죠. 2년으로 늘었고 애플케어도 시작을 했으니까 뭐 그 점에서 좀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휴대폰이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아이폰 11 프로와 11 프로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